자, 교재는 546페이지 작물제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가죠. 자,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작물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거죠. 사용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또는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일시 건네받은 것만 갖고서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수받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권 획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 취득은 아니고 뭐가 된다? 작물 보관죄가 된다. 작물 보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죄가 된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기출입니다. 작물 인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에 작물 인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보관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물 인정을 알게 되었으면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면 그것은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관죄가 됩니다. 3번 중개, 편의도모하면 알선죄가 됩니다. 그 윗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던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중개, 편의도모를 하면 그 즉시 알선죄 기수가 됩니다. 않는다 틀렸죠? 자, 업무상 과실, 중과실 나와 있는데 일반 과실범에 대해서 가중하는 가중적 요건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이 작물죄는 이 단순 과실이 없어요. 중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밖에 없습니다. 기본 범죄에 해당되는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중적 요소라고 부르질 않아요. 해설을 가보시면 단순 밑줄 그으시고 X. 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문제를 섞어놨기 때문에 답이 두 개입니다. 자, 2번하고 4번이죠. 1번입니다.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이 취득이 바로 뭐가 됩니까? 취득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죄 플러스 취득죄, 경합범이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 매매도 하고 있는 이 경영자입니다. 시계점 주인이죠. 자, 이자는 후에 작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서 뭐뭐뭐뭐뭐를 기재하는 것 외에도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출처, 소지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진분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거니? 이런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면서 해야 할 주의무가 있나요? 뺨 맞아요. 그러면 그쵸? 이런 건 필요 없다. 기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자, 3번입니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자, 4번 쭉 읽어보시고 자, 범법에 대한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라 기준 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속지주의라든지 속인주의 이런 것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1번. 자, 기억번입니다.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작물이 될 수 있다. 그쵸? 자, 2번 풀었죠? 보수를 받고 일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개하면 기수라고 했습니다. 알선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범과 피해자 간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 또는 작물범과 부모범 간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각각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은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328조 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작물죄의 경우가 쭉 내려가 보세요. 여기 365조 1항, 365조 2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법 판례가 명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헌재 판례는 328조 1항만 건드렸지 다른 조문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죄의 경우에도 그 328조 1항이 헌법 불합치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학자들 견해는 있지만 그건 학자들 얘기뿐입니다. 그 헌재가 명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물죄 조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해자 간에는 형면제고요. 본범 간에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해자 간이라고 했죠. 그럼 면제만 됩니다. 감경 안 되고 본범일 때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가 되죠. 면제가 아니고 요것 때는 필요적 감면. 자, 미음번입니다. 정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즉 취득할 때 알게 되었다면 취득죄가 됩니다. 취득죄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에 알게 되면 취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받을 당시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취득죄가 성립을 하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요. 기억만 되네요. 기억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 정을 알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죄가 되죠. 이미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불사가 됩니다. 횡령죄 때 배웠죠? 그래서 보관죄만 될 뿐이지 따로의 횡령죄는 되지를 않습니다. 불사가 되기 때문에. 자, 2번도 앞에서 약간 푼 것 같은데요. 자신의 현금 카드잖아요.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금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카드, 자기 통장에서 자기 신의 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내 돈을 빼는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인출입니다. 사용권한 있는 자의 인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도 아니고 뭐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빼내는 거니까요. 사기도 되지 않는다. 결국 절도 사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출된 현금은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더라도 작물 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자, 3번 갑이 대표이사인데 업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즉 이 말은 뭐다?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된 거죠. 근데 그 보관자가 자금을 을에게 주식 매각 대금죄로 교부를 했다. 이것은 임의로 인출했다. 임의로 사용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작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횡령이 되자 횡령과 동시에 이 물건은 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에 제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횡령죄 된다고 했어요. 횡령죄 되면서 이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횡령죄 기수이자 동시에 작물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 틀렸죠. 그래서 을은 뭐다? 을은 작물 취득죄가 되는 것입니다.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작물이 된다. 그리고 횡령죄 기수가 됨과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4번 중개하면 알선죄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작물인정을 모르고 보관했다가 그 작물인정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계속 보관하고 있죠. 그럼 작물죄가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경우도 점유를 할 권한이 있을 때에는 계속 보관된다 하더라도 보관죄가 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자, 됐네요. 따라서 채권 담보로서 채권 담보가 뭡니까? 채권 담보라고 하는 것이 점유할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이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채권 담보로서 그 말입니다. 수표를 받았다가 작물 인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보관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권한 있는 자이니까요. 권한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중개 편의도모를 하면 작물죄 알선죄 기수가 된다 했고, 자,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죄가 되죠.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세련법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사가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임의 처분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보관죄만 될 뿐입니다. 작물이라 함은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작물 처분 대가는 작물성을 상실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따라서 범범이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자기압수표를 그 명의로 예금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자,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이미 그 물건은 작물성을 상실시킨다. 아니죠? 여전히 작물성이 유지가 되죠?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작물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물죄가 될 수가 있다. 그치? 그런 말입니다. 틀렸죠?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여기 나오네. 여기 금융기관의 예금 형태로 보관했잖아요. 그 금액을 인출할 때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단순히 보호수를 받고 일시 사용한 것은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했죠. 보관죄가만 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교사하고 취득하면 경합범위 되죠. 각각 죄가 됩니다. 맞아 틀렸습니다. 자, 작물이라 함은 제3자인 범죄 행위에 의해서 영득된 물건을 말하고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에 의해서 영득된 영득죄죠. 영득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취득 당시 즉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작물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가졌다. 후라고 했습니다. 후. 그러니까 그 후라 인도받을 당시엔 몰랐다는 겁니다. 인도받을 당시엔 몰랐고 그 후에 알았다는 거지. 그 후에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고. 자, 그랬을 때는 작물 취득죄가 안 되죠. 취득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맞죠? 자, 작물 인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 작물 인정을 알게 되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죄가 되죠. 작물죄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권한이 있을 때에는 작물죄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1번 풀었어요. 작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에 알게 되었고 그랬음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죄가 된다. 그쵸? 동그라미.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죄가 되고 임의 처분하였다면 불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임의 처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보관죄만 될 뿐입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던 자가 이러이러한 의심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었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자, 갑이 지입회사와 지입계획을 체결하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관하던 중에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승낙 없이입니다. 보관 중인 차량을 정을 나는 을에게 처분했다. 자,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은 지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횡령죄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차주가 회사에 승낙 없이 보관하던 중에 이건 누구 겁니까? 회사 거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타인 소유 자기 점유를 하던 중에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을에게도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성립하죠. 그렇죠? 횡령죄가 되면서 이퀄 그 즉시 이제 상대방의 처분에 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횡령죄 기수가 되고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 되는 거죠. 작물. 그래서 작물 취득이 됩니다.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8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갑이 을을 기망해서 을이 갑의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송금을 했다. 갑이 취득한 것은 사기죄죠? 갑은 사기죄로 취득했죠? 기망했으니까요. 자, 취득한 것은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제사상 이익이다 했는데 이건 재물이죠? 그렇죠? 기망해서 을이 갑의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했을 때 취득한 것은 재물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이건 작물이잖아, 작물. 그렇지? 당시 1,000만 원은 작물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이게 이거야. 그치? 이게 보시게 되면 요 사실관계인데 기본 강의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할 때 이것은 작물이다. 작물. 작물이다. 자, 정확히 읽으세요. 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그 말은 작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취득은 아니라는 거야. 취득은 본범으로부터 넘겨받는 게 취득인 거지. 그게 작물합의가 되는 거죠. 소유자로부터 취득은 작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손을 타고 나한테 와야지 작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되어야 취득인 것인데 이것은 이 사안은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내 통장에 꽂힌 것이기 때문에 취득은 아니고 작물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작물은 됩니다. 그 얘기고. 2번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 자꾸 나오네요. 보관죄가 되죠? 여기까지. 임의처분은 불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알면서도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면 근데 보관죄가 되는데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보관죄가 안 됩니다. 자, 1번. 자, 본범과 공동하여 작물을 운반할 때 본범은 작물죄에 해당되고 본범 외의죄는 작물 운반죄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작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가 됩니다. 모든 자. 근데 여기서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니까요. 본범은 작물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범 외의자는 뭐 그때는 작물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태가 운반이니까 운반죄가 되겠죠. 자, 미인범 풀었는데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자가 지 멋대로 주식 매각 대금조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이 기수이면서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 됩니다. 작물. 그래서 상대방은 작물 취득죄가 되고 갑은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횡령이 제공된 물건도 아니죠. 자, 말씀드렸듯이 타인점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 금원을 임의 처분했을 때는 횡령이 되면서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 된다. 작물. 그래서 기수는 곧 짱작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또 나왔죠.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 임의 처분했으면 불사가 된다 했습니다. 새로운 법익 심의가 없기 때문에 보관죄만 되지 횡령죄 XX.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인출했다는 부분인데 자신 계좌잖아, 자신 계좌.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겁니다. 인출한 이 물건은 절도도 아니고요. 사기도 아니기 때문에 땡땡. 그래서 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 물건 자체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작물 취득죄가 되는 게 아니죠. 자,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인출하죠. 작물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자, 이 판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정을 알면서 본범이 강도의 행위를 하려 함에 있어서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해 주었습니다. 이 차량은 강도해서 뺏어온 차량인 겁니다.
자, 따라서 강도 예비죄가 되고 운전해줬으니까 운전죄가 되겠죠. 지금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예비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적으세요. 상경이 되는 판례입니다. 상경이 된다는 지문도 같이 해서 출제가 되니까 상경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왜? 한 개 행위니까요. 한 개 행위니까 상경이다. 자, 본법 나왔네요. 자,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필요적 감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본범 나와 있죠? 필요적 감면.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